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들의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준석 기자입니다. 가족 채용 논란을 촉발한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자진해서 탈당하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은 입장 발표문에서 많이 고민했고 시기가 많이 늦었다면서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딸과 친동생, 친오빠를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 비판을 받은 만큼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가족 채용이 서영교 의원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개별 사안의 내용은 저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더민주의 다른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줄줄이 가족 채용 사례가 드러났고 서영교 사태 이후로 부랴부랴 퇴직 처리된 보좌진만 40여 명에 달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앞으로 친인척 보좌진을 금지하겠다고 앞다퉈 개선을 내놨지만 정작 20대 국회 들어 벌어진 사례들엔 침묵인 상황. 서영교 탈당을 앞세워 서둘러 가족 채용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여야 정치권의 따가운 여론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부당이득을 얻는 수법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규모가 확인된 것만 5조 원이 넘는데요. 이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세무사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재임 3년 동안 벌인 회계 사기 규모가 5조 4천억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경영 실적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대출 등 각종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몇 해 전 세무사 A씨는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비용을 자산으로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32억 원이 허위로 확인되자 세무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고 A씨는 직무정지 2년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사업주가 알려주는 대로 장부를 적었을 뿐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장부와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A씨가 세무사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주도적으로 회계 사기를 벌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로서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충분히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대상을 사원 대리급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사원 대리급 중 경력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추가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고졸 출신 등 50세 전후의 고령자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최종 시행안을 확정짓고 노조에 정식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사무직 과장급 이상과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2천여 명이 회사를 떠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대우조선 작업장 블록 내에서 사내협력사 S기업 소속 근로자 42살 김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부터 S기업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단독 보도입니다.
광동제약이 롯데시네마에 광고를 주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수익금 일부를 돌려받다가 검찰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KTNG와 리드코프 등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광고 리베이트를 통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재계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광동제약은 2013년부터 2년 6개월간 롯데시네마에 이 기업 광고 일감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 등 현물을 돌려받다 국세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쉬쉬하며 넘어가는 듯했던 이 사건은 롯데그룹 소유 광고대행사 대홍기획이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검찰은 광동제약이 돌려받은 1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광동제약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며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백화점 상품권 돌려막기 외에도 또 다른 광고 대행사 M사를 통해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회사 대표는 광동 오너 일가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란 점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광고 리베이트 논란에 앞서 등산복 업체 밀레, 대부업체 리드코프, 우리카드 임원 등이 이미 각종 매체에 광고를 주고 뒷돈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업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하나같이 광고 담당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직원 단독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기는 힘들다며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을 수사하면 또 다른 기업의 비리 의혹이 연쇄적으로 드러나는 광고 대행사를 낀 비자금 조성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가입했죠.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에 어울리는 한국 경제의 위상을 반영한 건데요.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을 보면 우리 경제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선을 띄운 것은 1948년 2월. 무역회사가 화물선을 빌려 홍콩으로 한천과 건어물을 실어보냈습니다. 이후 6.25 전쟁, 석유파동, 외환위기 등 수많은 시련에도 끊임없이 수출 상품을 개발하며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50년대 주요 수출 품목은 주석, 철광석 등 광물이었고 50년대 후반 쌀도 수출 품목에 올랐습니다. 지금의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1960년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1차 산업 중심의 수출품은 1970년대 들어 의류, 신발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국산차 포니가 처음으로 수출길에 오르면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980년 드디어 의류가 수출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반도체가 10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반도체 왕국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부상 등으로 경공업 제품 수출이 위축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이 수출을 주도하게 됩니다. 2005년 수출 1, 2위를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고 이런 추세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주력 품목이 10년 넘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이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 미혼 남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에서 44세 미혼 남녀 2,383명 중 미혼남 79%, 미혼녀의 72.3%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길어진 교육기간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으로 전월세 자금조차 모으기 벅찬데 남성 혼자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은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공무원과 국공립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습니다. 요즘 심야 시간은 물론이고 출근길이나 낮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 단속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만취 운전자의 천태만상을 신세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시원스럽게 달리는가 싶더니 안전 방호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뒤집힙니다. 운전자는 30살 김모 씨.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서울대 입구역 인근 도로입니다. 하얀색 차량 한 대가 그대로 멈춰 서 있는데 운전석에 앉은 남성이 목을 축 늘어뜨린 채 의식이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겨 음주운전을 하다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져 잠든 겁니다.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온 음주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24살 정모 씨.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정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일이 있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려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대리기사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이용해 파출소로 돌진하는가 하면 만취 상태로 차량 뒷좌석에 2살배기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30대 철없는 엄마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0.05. 또 순찰차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도주하다 결국 파출소에 찾아 들어가는가 하면 음주 단속이 무서워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단속 경찰에 돈을 건네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인과 구직자들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웃음 따라 유난히 출근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반복되는 회사 생활은 지루하기만 하고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고민 박송희 아나운서도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날씨 때문인지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정말 오늘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민은요,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369 때문이라고 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저거 내 얘긴데 하면서 공감하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슬럼프의 터널 369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369 증후군이라면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배들이요, 3개월 때 가장 힘들지만 그 시기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369 증후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 369 증후군은요,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직장인들이 반복해서 겪는 우울증과 무기력증, 스트레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종의 슬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직장인의 98%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직장 생활 중 처음 슬럼프를 경험한 시기가 입사 후 3개월 이내라고 답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신입사원의 첫 번째 위기가 입사 3개월 만에 찾아오는 거군요. 자, 그럼 9개월만 버티면
그 후로는 뭐 직장 생활에서 슬럼프 겪는 일 없나요?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 불행히도 이 369 증후군은 3년차, 6년차, 9년차 직장인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커리어 조사 결과 3년차 미만의 직장인 중 슬럼프를 겪었다는 직장인이 무려 98.2%에 달했는데요. 직장인들이 369 주기로 슬럼프를 겪는 이유를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보고들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걸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차, 6년차, 9년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3년차 됐을 때 승진이라든가 혹은 이직에 대한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또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무기력감 같은 것이 369 증후군이라고 일컫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69 증후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가와 승진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369 증후군을 겪는 직장인들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네, 직장인들에게 369 증후군의 원인을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1위는 바로 반복되는 업무에서 오는 권태감, 또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일상과 끊임없는 업무에 시달리지만 40이면 퇴직 걱정을 해야 하는 슬픈 현실 때문이겠죠.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 또 상사와의 관계, 하는 일에 비해서 낮은 급여, 그리고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 369 슬럼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369 증후군으로 인한 슬럼프가 오게 되면요. 매사에 의욕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답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머, 저거 내 얘기야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뒤를 이어서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심해지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 및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이 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찾아본다고 답한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회사를 당장 관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369 슬럼프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이 많은 직장인들이 369 증후군을 겪고도 꾹 참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50.7%인 절반 정도가 이렇게 답했는데요. 퇴사를 결심하다가도 당장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서 고민해서 그치고 말게 되는 거죠. 그 뒤로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걸 알기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고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369 증후군을 겪을 때 직장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한데요. 네, 무려 절반 이상이요. 시간이 그냥 해결해준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에게 이 369 증후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알면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나는 원래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체념적인 그런 것이고, 그런 체념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소위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안이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혹은 꾹꾹 눌러버리거나 그걸 우리가 억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환기시켜서 좀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369 증후군 때문에 생긴 무기력감이나 스트레스를 외면하기보다는 슬럼프가 왔음을 인정하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무기력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가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피곤하더라도 여가 활동을 통해서 슬럼프를 좀 극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인들의 369 증후군은요, 개인의 불행이라고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이 저하되니까 또 회사에도 손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를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회사들도 있다고요? 네, 이 직장인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죠. 때문에 369 증후군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인재 경영 포인트라고 보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게임 회사 넥슨은 369 재충전 휴가 제도를 도입해서요. 근속 3년, 6년, 9년마다 유급 휴가와 함께 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네오플 역시 369 리프레시 제도를 통해서요. 369년에 맞춰서 재충전 휴가 및 휴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9년차 직원에게는요. 20일의 재충전 휴가와 함께 500만 원의 휴가 지원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좋은데요. 이런 회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에게는요. 이 369 증후군이니 슬럼프니 운운하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또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369 증후군은 취준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채용 공고 보기도 귀찮아지는 구직자들의 슬럼프 역시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369 증후군, 직장인, 구직자 할 것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어떨 때 369 증후군이 왔다고 느끼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은 구직자들은 의욕 상실로 인해서 채용 공고 검색조차 귀찮을 때 이 369 증후군이 찾아왔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 목표가 확실치 않을 때, 입사 지원서가 마음처럼 작성되지 않을 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직장인들은 369 증후군에 빠지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이 구직자들은 369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이 구직자들은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슬럼프가 왔음을 알지만 구직에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시간이 약인 만큼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또 취업 활동 이외에 취미 활동을 한다. 구직 활동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369 증후군을 떨쳐내기 위해서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슬럼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로라 하는 운동 선수들만 봐도요, 펄펄 날아다니던 전성기가 언제였던가 싶게 또 깊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볼 수도 있죠. 또 369 증후군이 찾아올 때마다 또 매번 방황하거나 이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369 증후군을 핑계 삼아서 또 쉴 틈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한 번쯤 휴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